CDE. 편집 안 하면 웃기겠다. 자, 38번. 자, in the long run. 어떻게 미화해서 얘기할지 모르겠네. 소를 학살했는데 소가 죽었는데 레더만 가죽만 벗겨서 알겠지? 빨리 넘겨야지 이 문제. 매년 그래. 매년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뻔하고 여기까지밖에 없어. 이거 미안. 오케이? 자, 선생님이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100 trillion dollars. 엄청 부자 같지? 근데 이거 우리나라 돈은 5,000원이랍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나라 돈인데 세상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한 나라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세컨드 하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머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거고. 다시 한번 퍼즐을 해놓고 이 문제들 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잘 풀었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철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7년에 유펜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나이는 84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거의 다 많을 테니까 그냥 반말로 해도 양해를 해주시고, 혹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듣고 계시다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편하게 같이 경제학을 공부해 볼 텐데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서 꼭 AP, 마이크로, 매크로 공짜 5점이라고 생각하시고 5점, 5점 해서 두 과목 5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에 앞서서 마이크로, 매크로 이컨, 이 AP 이컨 시험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자. 첫 번째로 일단 아시다시피 AP 이컨은 마이크로와 매크로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시험마다 5점 만점 해서 따로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지. 자, 일단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섹션 첫 번째 객관식 문제고, 그 다음에 free response question section 이렇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섹션은 총 60문제를 70분 안에 푸는 섹션이고, 그리고 free response question은 총 3문제를 10분 플래닝 타임에 50분 동안 쓰는 타임에서 총 60분 안에 푸는 두 번째 섹션 free response question 섹션으로 나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뭐 알아야 될 건 multiple choice question, 예전에는 틀린 문제를 기술했을 때 4분의 1점씩 깎았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다 하더라도 그냥 찍는 게 아예 안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 기억하고, free response question은 3문제로 돼 있지만 첫 번째 문제가 더 길고 거의 free response question 성적 이 전체의 33%가 들어가는데 멀티플 초이스가 66%고, 이 33%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반을 차지한다 기억하고, 첫 번째 문제가 훨씬 비교적 더 중요하겠지. 첫 번째 문제는 거의 100% 프로덕트 마켓이나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마켓이나 인풋 마켓, 즉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가 나올 거고, 매크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제는 ADAS 모델이라든지 그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런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주로 나올 걸 예측할 수 있다. 자, 결과적으로 free response question은 준비할 때 있어서 모든 그래프나 그런 각기 다른 그래프에 다른 커브가 있을 거고, 걔네들의 의미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본인이 열심히 그려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렉처 노트에 쓰여 있으니까 선생님이 업로드해준 그런 렉처 노트를 잘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AP 이컨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뭐 SAT라든지 토플, 토익, 뭐 LSAT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스탠다드라이즈 테스트를 볼 때 하나 어드바이스를 하자면 답안을 봤을 때 이 답안이 너무 strong words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always라든지 must라든지 뭐 if this then that 이런 식으로 좀 센 말이 들어가 있다면 그 답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정말 100% 이거다 확신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센 말이 들어가 있는 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오답일 확률이 높다는 소리지. 대신에 반면에 이제 좀 soft한 words, could be, it can 라든지 sometimes, not always 이런 말,
그런 soft한 words가 들어가 있는 답이 좀 더 이렇게 백업하기가 쉽다는 거, 즉 정답으로 만들기가 쉽다는 거 잘 기억하고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은 테스트 센터에 가져가야 될 뭐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건 그냥 렉처 노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5년 이상 AP 이컨을 가르쳐 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거쳐갔어. 근데 내 제자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다가도 자기 본인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5점을 받더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가더라는 얘기지. 걱정할 필요 없고 선생님이 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만 확실하게 하면 거의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거기에 맞춰서 응용해서 풀 수가 있으니까 다들 힘내고 화이팅! 같이 5점을 향해서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로 마이크로, 매크로 수업에 들어갈 건데 마이크로, 매크로 둘이 나뉘기 전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에코노믹스라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 그런 학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 에코노믹스라는 학문은 경제학이죠. 뭐 상식적으로 다들 돈에 대한 공부가 아닐까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돈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이 욕심은 끝이 없죠. 자, 이 unlimited human wants를 이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하고, 자, 이 근본적으로 economics라는 학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resource,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야. 이 자원의 한정됨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scarcity고 scarcity of resources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제학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 경제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circular flow diagram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circular flow diagram은 경제의 3주체, 즉 government, households, 그리고 firms, 이 세 가지가 어떤 모습으로 경제를 풀어나가는지를 보는 그림이죠. 왼쪽 박스에 household, 오른쪽 박스에 firms. 잘못 썼네. 그 다음에 government는 이 바깥에서 감독관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household하고 firm하고 아래쪽에서는 product market을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고, 위쪽에서는 resource market을 통해서 이런 자원을 주고받게 되겠죠. 자, 일단 household는 product market을 통해서 firm한테 소비를 해서 firm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출로서 돈으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firm은 household한테 goods and services를 제공을 하죠. 재화나 용역, goods and services. 자, 사람들이 돈 주고 그런 재화나 용역을 사게 되면 firm은 이익을 취하게 될 거고, 그 이익으로 이 household가 리소스 마켓을 통해서 firm한테 노동력이나 그런 land capital, 즉 이런 리소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firm은 household한테 input 마켓을 통해서 wage나 salary 또는 profit, 즉 income을 household한테 전달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바깥쪽 플로우가 두 개가 생긴 더블 룹이라고 하는데, 플로우가 두 개가 생기죠. 안쪽 화살표를 보면 지금 달러가, 즉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볼 수 있고, 바깥쪽 화살표를 보면 물건이나 이런 리소스가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장 큰 주체인 하우스홀드와 firm이 서로
이 물건과 돈을 주고받으면서 생겨나는 이런 경제적 행위, 즉 economic activity가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제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걸 그냥 냅뒀을 때 잘 돌면 문제가 없는데 이 시장 경제라는 것 자체가 가끔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여기가 끊기기도 하고 여기가 막혀서 잘 안 돌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government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들어와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자, government는 감독관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차이를 이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매크로는 일단 거시경제죠.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숲이라면 이 숲 전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발하고 잘 돌아갈 수 있을지, 또 government가 어떤 policy를 썼을 때 이 경제 규모를 크게 economic growth를 유발할 수 있을지, 그러한 전체적인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게 거시경제학이고 macroeconomics. 그 다음에 미시경제, 즉 microeconomics는 이 경제 주체 하우스홀드 중에 한 명의 컨슈머를 뽑아서 이 컨슈머 한 명이 어떤 베이시스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지 공부를 하고, 또 firm 쪽에서 firm 하나를 뽑아서 이 firm 하나가 어떤 베이시스로 운영이 되는지 공부를 할 것이고, 프로덕트 마켓에서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공부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완전 경쟁 체제, 독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monopolistic competition, 그 다음에 올리고폴리라고 과점이라고 하는 이 4가지 프로덕트 마켓 스트럭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리소스 마켓에서도 perfect competition과 imperfect competition, 완전 경쟁 체제와 불완전 경쟁 체제 2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마이크로 에코노믹스는 이 숲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 잎사귀 하나 뽑아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는 게 마이크로 이컨입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와 마이크론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큘러 플로우 다이어그램까지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매크로의 차이를 아신 다음에는 이 경제학자들이 쓰는 그런 접근법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positive approach라는 거는 좀 사실적 접근을 얘기하는 건데, positive approach의 그 접근법은 사실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ositive statement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적인 statement. 예를 들어서 if price goes up, quantity demanded will fall. 이라든지 아니면 if price goes up, quantity supplied will increase. 라든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게 positive approach이고, 그와 반대로 normative approach는 이런 주장 같은 거, 주관적인 접근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efficiency must be emphasized over equality 라고 한다는 것은 저의 생각이죠. 어떤 사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주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normative approac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so positive economist는 사실을 공부하는 데에 더 포커스를 둘 것이고, normative economist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경제학자들이겠죠. 주장에 포커스를 하는 경제일 겁니다. 이렇게 positive와 normative의 차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왜 이렇게 계속 존댓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부터 반말로 할게. 이게 더 편하니까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resource, 아까 얘기했던 경제를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이 resource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resource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이 resource가 과연 경제학자들은 이 resource가 뭐라고 정의를 했을까? 되게 포괄적으로 정리했지. Anything that is used in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뭘 만들든 간에 거기에 쓰이는 어떤 재료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저런 의미가 리소스의 정의라면 아주 많은 것이 자원이 될 수 있겠죠. 자, 리소스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land,
labor, 그리고 capital. 각각 뭐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지 않는 리소스도 있지만 크게 나눠봤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랜드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all natural resource, 즉 모든 천연 자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natural 두 번 썼네. natural resources 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휘발유라든지 그런 땅에서 나는 뭐 나무 아니면 금광, 광석 이런 것들, all human attributes,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동력을 다 의미하는데 all human attributes, 이거는 사람들의 physical한 그런 strength, 뭐 노동력, 힘, 사람의 힘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에 있어서는 운동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들,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발휘하는 그런 지적 능력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사람에 관련된 모든 포괄적인 능력을 다 레이버라고 하는 자원으로 분류를 하겠죠. 마지막으로 캐피탈이라고 하는 건 제일 한국 사람들이 캐피탈을 해석할 때 자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캐피탈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자본하고 조금 달라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ny productive equipment or machinery, 그 어떤 기계든지 아니면 어떤 도구인데 그게 프로덕션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다 캐피탈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팩토리, 공장, 공간, 스페이스, 워킹 스페이스도 캐피탈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기계, 뭐 물건 찍어내는 기계, 그런 것들을 다 싸그리 포함해서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일 캐피탈 아닌 것 같으면서 캐피탈인 게 여러분이 막 쓰는 그런 페이퍼 클립 같은 거, 아니면 스테이플러 이런 거, 그런 건 소비자 물건은 아니죠. 그렇죠? 뭔가 생산 활동에 쓰이는 캐피탈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플러라든지 뭐 아니면은 오피스 데스크, 아니면 컴퓨터까지도 다 캐피탈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굳이 그렇게 세분화해서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너무 얘는 이거에 들어가야 된다, 쟤는 저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소스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지나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opportunity cost 개념이 나오는데, 이 opportunity cost 개념이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opportunity cost는 한국말로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제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항상 그 행위를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어떤 비용이 생기죠. 그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opportunity cost입니다. 이거를 이미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리소스죠. 자원이잖아요. 리소스. 한정돼 있고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분 1초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걸 못 하게 되는 거, 그 자체가 시간도 scarce하다는 걸 알려주죠.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제가 뭐 잠을 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친구랑 놀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테레비를 본다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역시 opportunity cost가 생기게 되겠죠. 이 opportunity cost라는 개념을 그런 달러 밸류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하는데 제 만족감 또는 페이오프가 100불이었다고 칩시다. 동영상. 근데 이 같은 시간 동안 만약에 제가 와서 동영상을 찍지 않고 혼자 잠을 잤을 수도 있는 거고, 친구랑 놀았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밥을 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이랑. 그래서 가족들과 밥 먹는 게 뭐 한 80불이라고 치고, 친구들과 노는 게 50불이었다고 치고, 혼자 책 보고 잠자는 책이나 잠을 자는 것이 한 30불 만족감을 줬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제가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 행위를 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제 동영상을 찍는 거에 대한 opportunity cost를 만약에 달러 밸류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 2위, 두 번째 거. 얘가 지금 첫 번째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 거. 이 opportunity cost는 second best option available, 즉 80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얘네들 다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opportunity cost를 따질 때 만약에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대가로 실제로 제 주머니에서 10불을 더 추가로 냈어야 했으면 저는 이 10불에 대한 opportunity cost까지도 더해줘야 제 진짜 opportunity cos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불 찍는 거에 대한 opportunity cost는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 80불이었는데 만약에 이 행동을 함으로써 제 주머니에서 10불이 나갔다면 이 10불 역시 80불과 더해서 저의 총 기회비용은 90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foregone opportunity cost 에다가 더해서 money, 그 행동을 함으로써 쓰셔야 했던 지출이 생겼던 그 돈까지 더했을 때 total opportunity cost가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전형적인 AP Real Exam opportunity cost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따가 제가 이번 강의가 끝날 때 간단하게 실전 문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맞춰보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pportunity cost를 달러 밸류로 measure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답은 second best option available 이라고 강조를 했죠. 자, 기억하시고 이 opportunity cost 때문에 생겨나는 개념들 두 가지가 있는데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라는 놈과 그리고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각각 살펴보자라는 거지. 자,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는 일단 얘부터 살펴봅시다.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줄여서 이제 PPF라고 그냥 부를게. PPF 또는 딴 책에서는 PPF라고 하기도 하는데 PPC 둘 다 같은 말이다. PPF고 얘는 PP Curve, 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같은 뜻이야.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한 나라가 두 가지의 것만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만약에 건만 만든다면 몇 개를 만들지, 그리고 건 조금이랑 버터를 만들다면 몇 개를 만들지, 아니면 버터만 만든다면 몇 개를 만들지, 그런 possible combination을 다 쫙 이어놓은 게 PPF라고 할 수 있다. 자, 렉처 노트 4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straight line PPF부터 나오는데 얘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straight line PPF는 거기 좌표를 줬지. Production Possibilities A라는 점과 F라는 점까지 중간에 A, B, C, D, E 이렇게 있을 거고, 그 좌표들을 살펴보면 A라는 점은 총만 15개 만들고 버터는 빵 개 만드는 상황이고, F라는 점은 버터만 30개 만들고 건은 빵 개 만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간에 다른 컨비네이션들이 있지. B 같은 경우는 12, 건 12개 만드는 대신에 버터는 6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버터를 12개 더 만드는 대신에 건은 9개까지만 만들고, 18개 만드는 대신에 6개 만들고, 24개 만드는 대신에 건은 3개만 만들고. 자, 거기에 있는 좌표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방금 봤듯이 이 점들이 다 straight line에 있죠. 자, 이 라인의 슬로프가 바로 opportunity cost of producing butter예요. 즉, 이 슬로프는 지금 x축 분의 y축,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지금 x의 opportunity cost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x축에 버터가 있으니까 제가 버터라고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슬로프를 구한 다음에 그걸 뒤집으면 y축에 있는 놈을 만들 때 드는 opportunity cost를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라인의 슬로프는 30분의 15라고 볼 수 있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2분의 1 버터가 아니라, 자, 버터를 만드는데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버터 6개를 만들 때 건 3개 포기했죠? 그러면은 버터 하나당 2분의 1 건을 포기한 거죠. 즉, opportunity cost of producing butter는 2분의 1 unit of gun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해서 y의 변화량분의 x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y 하나 만들 때 x를 몇 개 포기하느냐? 이거 뒤집으면 2 버터가 되겠죠. 자, 이쪽으로 따지면 2 버터씩 포기하게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따지면 하나 만들 때마다 건 2분의 1씩 포기하게 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이 ppf의 의미에 다시 생각해보면 이 라인 위에 있는 점들은, 자, 이 B, C, D, E, F, A 얘네처럼 이 ppf 라인 위에 있는 점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을 using all the available resources most efficiently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가능한 점들을 표현해 놓은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ppf 안에 이런 G라는 점이 떨어지면 이 G라는 점의 의미는 이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자원을 inefficiently 썼다고 볼 수 있는 점이죠. 즉 G는 either underemployment가 있든지 underemployment of resources or inefficient use of them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뭐 GH라는 점이 바깥에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에 ppf 바깥에 떨어지는 저런 점의 의미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상태죠. 지금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술력으로는 아직 H라는 점이 이루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자, 계속 이루기가 힘들지는 않겠죠. 뭐 기술의 발전이 있고 새로운 자원이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태양광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서 ppf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렇게. 자, 이 ppf가 튀어나온다는 말이 자체가 economic growth를 의미합니다. 경제가 성장했다는 말이죠. 전에 불가능했던 점들이, 이런 점들이 다 가능해졌다는 얘기고, 저렇게 되려면 either availability of resources, 두 가지밖에 없어요. availability of resources가 늘었든지, 뭐 땅을 팠는데 새로 막 기름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그쵸,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아니면 technology, 기술력이나 그런 기술력에 의한 productivity 자체, 생산성이 늘면 둘 중에 하나만 늘어도 ppf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ppf가 튀어나온다는 것의 의미는 economic growth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총을 만드는 이 테크놀로지는 변함이 없는데 버터를 만드는 테크놀로지가 는다고 했으면 건의 최대 생산량은 그대로지만 버터를 만들 수 있는 게 모든 건 생산량에 있어서 다 쫙 늘 거고, 이런 경우에도 원래 불가능했던 점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economic growth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버터를 만드는 테크놀로지는 가만히 있는데 건을 만드는 테크놀로지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 버터의 최대 생산량은 그대로지만 건을 생산하는 게 쫙 올라가겠죠. 그럼 이 경우에도 원래 불가능했던 이런 점들이 가능해지니까 economic growth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테크놀로지를 얘랑 얘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테크놀로지를 구분을 만약에 안 한다면 ppf 전체가 나간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다 economic growth를 의미하고, 자, 그렇다면 이 straight line ppf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straight line ppf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디에 있든 간에 opportunity cost가 바뀌지 않고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2분의 1 건으로. 버터를 만드는 opportunity cost는 B에서 C로 가나, C에서 D로 가나, D에서 E로 가나 다 2분의 1 건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자, 만약에 거꾸로
E에서 D로 가나 D에서 C로 가나 C에서 B로 가다시피 버터를 포기할 때는 버터 하나당 건 하나당 포기해야 되는 것이 두 개의 버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아셨죠? 자, PPF의 의미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이번 강의는 30분이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PPF, Straight Line PPF가 아닌 Curve PPF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끝내면서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아까 약속했던 그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opportunity cost 관한 문제고, 리얼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3시간이라는 시간을 포기하고 3시간 동안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는데 티켓 값이 있겠죠. 티켓이 10불이었다고 치고, 여러분이 만약 이 3시간 동안 일을 했다면, if you worked for that 3 hours, 1시간에 $15를 벌 수 있었다고 칩시다. 1시간에 $15예요. 자, 그럼 이 3시간 동안 영화를 봤다는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opportunity cost는 달러 밸류로 measure 했을 때 얼마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PPF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어느 나라에 PPF가 있었을 때 여기가 치즈고 여기가 햄버거라면 버거,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10이라고 쓰고 여기가 30이라고 한다면 라인이고, 기울기 이 정도는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즉 제가 질문을 써드리면 What is the opportunity cost of producing 1 unit of cheese?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거꾸로 What is the opportunity cost? OC라고 쓸게요, 그냥. What is the opportunity cost of producing 1 unit of burger?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점 A, B, C, 이 각기 다른 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